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로봇과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이 4년 뒤에 90조까지 시장이 큰다고 하는데 먹거리가 정말 많겠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특히 D램 분야에서는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함께 글로벌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D램 하나만 계속 파고들어도 성장성이 어마무시합니다. 딱히 새로운 경쟁자도 없죠. 이미 치킨 게임으로 정리가 됐고 중국이 삼성을 잡겠다고 설레발치다가 뭐 쫄딱 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현재 안주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고 그 다음으로 로봇과 메타버스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로봇과 메타버스의 공통점은 역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탑 클래스를 찍은 기업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말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의자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반도체의 미래가 밝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로봇이나 메타버스로의 진출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문어발식으로 잘하지도 못하는 분야에 이것저것 찔러보는 것보다는 가장 잘하는 분야에 더 집중해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독보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애플 하면 아이폰, 전기차 하면 테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공식처럼 압도적인 강자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최강자의 이미지가 있어야 주가도 잘 오릅니다.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한정해서 삼성이 최고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미래에는 그냥 반도체 하면 무조건 삼성전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다른 건 몰라도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분야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강자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3배 정도가 더 큽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만 잘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메모리를 지금 잡기 위해서 파운드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인공지능이니 자율주행이니 로봇이니 메타버스니 이런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봇이나 메타버스는 사실 비메모리와도 접점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하면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핵심 처리 장치인 GPU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뭐 독보적인 세계 1위죠. 근데 아무리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고 해도 제조시설 자체가 없거든요. 엔비디아는 팹리스 전문 업체입니다. 즉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현재 엔비디아 GPU를 제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파운드리 업체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TSMC 딱 2개업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것은 엔비디아 칩을 무조건 쓴다는 얘기고 엔비디아의 고객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은 엔비디아 GPU를 제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엔비디아가 삼성의 고객이 됩니다. 서로 비즈니스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삼성이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큰 고객이 되는 것이고요. 삼성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파운드리 수주 경쟁에도 영향을 줍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GPU 업계 2위인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AMD도 팹리스 업체라서 제조 위탁을 무조건 이제 외부로 줘야 되는데 후보가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엔비디아나 AMD 그래픽카드에는 그래픽 메모리가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는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 일종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이 또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이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미래 성장 동력 1순위로 꼽히는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삼성전자 없이는 로봇 시장 안 돌아간다. 뭐 메타버스 시장이 안 돌아간다. 이 정도 말이 나올 정도면 뭐 게임 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지금의 애플의 아이폰이나
테슬라의 전기차처럼 그냥 그 자체가 브랜드이고 강력한 대체제가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원자재 가격 폭등을 이유로 전기차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각국에 보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한선에 맞춰서 딱 가격 측정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것도 무시하고 가격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래도 잘 팔리죠.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1차적으로 강력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릴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항상 고가 정책을 쓰는데도 인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2배 비싸든 3배 비싸든 그냥 무조건 아이폰 사야 됩니다. 삼성도 물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독보적인 최강자가 맞지만 그렇다고 대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DRAM에서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라는 강력한 대안이 있고 낸드 쪽에서는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같은 또 강력한 대안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TSMC라는 강력한 대안이 있죠.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사실 TSMC가 아직은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주가가 한 차원 더 높게 뛰어오르려면 뭔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무기로 파운드리를 옛날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파운드리는 뭐 너무 많이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오늘 로봇과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해본 것이고요. 아직은 사실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미 반도체에서 쌓아올린 강력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잘만 키운다면 한 차원 높은 레벨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본력과 인프라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과 이미 비즈니스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잘만 이용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규모가 아무리 커도 사양 추세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고만고만한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뭐 나눠먹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큰 메리트가 없는데 로봇이나 메타버스는 진입 장벽 자체가 사실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장벽이 있어서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직은 극초기 단계라 정말 먹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아마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